이번 시간에는 CSS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사용되는 예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테이블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꾸밀 수 있는, 스타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예에서 보고 있는 이 표에서처럼 홀수행과 짝수행의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배경색을 바꾸면 그 각 행의 그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그 테이블 헤더에 해당되는 첫 번째 행을 색을 컬러를 반전시킴으로써 좀 더 구분지고 좀 더 구분되고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프로퍼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테두리 보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테이블을 만들면 이와 같이 보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에서 가만히 보다시피 이중 테두리가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이중 테두리가 되어 있냐면 테이블 전체에 대한 테두리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 헤더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에도 각각 보더가 있기 때문에 이중 테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려면 사실 보더 프로퍼티를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값은 아무것도 테두리가 없는 건데요.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3x2 테이블이네요. 3행 2열 테이블인데 지금 보다시피 테이블로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로 끝내주고 각각의 행이 두 개의 셀을 갖도록 이렇게 tr마다 th 2개 또는 td 2개를 넣어서 우리가 만든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뿐만 아니라 th와 td 각각에 대해서 보더를 한꺼번에 그룹핑해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한 픽셀로 솔리드 블랙으로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 테이블이 어떤 또 다른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은 디폴트 값으로 죄송합니다. 이 테이블의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보더 자체가 나타나질 않죠.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보더를 줄 경우에만 이와 같이 이중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이중 테두리가 별로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테두리를 하나의 한 줄짜리로 이렇게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한 줄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을 테이블에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테이블이란 태그에다가 보더 콜랩스 콜랩스 이 보더 콜랩스의 값을 콜랩스로 주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요 한 프로퍼티만 추가하면 이와 같이 스타일이 한 줄짜리 테이블 테두리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의 크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원래 디폴트 값은 지금 앞에 예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의 컨텐츠 내용이 보여지는 정도, 그 정도 크기로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테이블이 보여지는 페이지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테이블이 보여지는 페이지의 폭을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블 width 프로퍼티를 100%로 주면 돼요. 높이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height를 지정하는 건데 50픽셀 정도 예를 들면 50픽셀 크기로 이렇게 여백이시 나타날 겁니다.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테이블에 width하고 height라는 프로퍼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이블만 width를 줬고요. 폭을 줬고요. 100% height는 th에만 제목에만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조금 수정해 보면서 볼까요? 지금 first name, last name, saving 요 세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한 행의 폭이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볼까요? 자, 보다시피 사이즈를 줄이거나 사이즈를 늘리거나 항상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이블의 width를 100%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줄짜리 테두리를 위해서 보더 콜랩스는 콜랩스 아까 줬던 거 그대로 썼네요. th만 50픽셀을 줬죠. 만약에 우리가 th뿐만 아니라 td도 50픽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테이블 셀도 50픽셀의 높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텍스트 얼라이먼트. 그 테이블로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이 정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프로퍼티와 버티컬 얼라인인데 수직으로도 그 폭을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버티컬 얼라인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텍스트 얼라인은 수평 정렬입니다. 수평 정렬. 즉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프로퍼티를 레프트, 라이트, 센터를 줄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 중앙에 맞추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모든 그 셀의 내용들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왠가 볼까요? 가서 보니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프로퍼티 여기 스타일에 보면은 TH, 특히 TH가 레프트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TH는 그 라이트 정렬이죠. 사실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보면 중앙 정렬인데 그것을 왼쪽 정렬로 바꾼 거고요. 나머지 테이블 데이터가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건 디폴트 값이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TH와 TD를 우리가 오른쪽 정렬로 한다 하면은 다 오른쪽 정렬. 사실은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숫자 특히 돈을 액수를 나타낼 때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지만 그 크기 비교가 조금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값을 라이트로 주면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지만 버티컬도 있어요.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탑, 버튼, 미들 세 개의 값 좀 하나 줄 수 있죠. 이거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이 테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버티컬 얼라인을 줬네요. 그죠? 요 셀들에 대해서 버튼이 아마 디폴트 값인가요? 한번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서 중앙 정렬 그죠? 미들이 그 디폴트 값이네요. 미들이 middl이 미들 그죠? 중앙 그리고 탑으로 하면은 위쪽에 정렬될 거고요. 그죠? 아까 bottom으로 아래에 정렬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패딩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테이블의 테두리하고 내용 사이의 간격을 제어할 때 쓰는 게 바로 패딩인데 이거는 박스 그 모델에서 우리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HTML의 CSS 부분을 좀 소개할 때 그 TD와 TH의 패딩을 같이 줬네요. 한 15픽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 테이블 데이터가 중앙에 잘 놓여져 있는 이유는 셀이 그 데이터의 크기보다도 큰데 그것은 이렇게 패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셀의 크기를 키운 게 아니라 셀 안에 있는 컨텐츠와 테두리 사이에 간격을 둔 거죠. 15픽셀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 그 왼쪽 정렬이다 보니까 왼쪽으로부터 15픽셀이 있네요. 그죠? 너무 넓게 벌린 것 같아서 한 10픽셀 정도로 줄여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디스플레이하는 그 세련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리존탈 디바이더라는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아래쪽만 줄 긋는 거죠. 아주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더 버튼 프로퍼티를 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보더라는 프로퍼티는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더 버튼이죠. 사실은 보더에는 버튼, 라이트, 레프트, 탑 네 군데가 다 있어요. 즉 보더라는 것은 일종의 shorthand representation입니다. 즉 모든 것에 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더 버튼만 하면은 아래쪽만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행, 두 번째, 세 번째 행 아래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그 보더는 TH나 TD 그리고 테이블 이런 세 군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TH 경우에 아래쪽만 주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밑줄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요 TD에도 그 우리가 보더 버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쪽에 생길 수도 있고 아래쪽에 생긴 위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더 탑으로 한번. 지금 아래쪽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보더 탑으로 하면은 윗줄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더 탑 또는 보더 버텀을 써서 한쪽 면만 우리가 테두리를 허용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색깔을 조금 흐리게 준 거고요. 이건요. 그리고 솔리드 라인으로 준 거는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패딩과 그 얼라인도 함께 해야지만 이게 잘 정렬되겠죠. 이번에는 호버블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호버블이나 H 오버를 호버라고도 이렇게 짧게 읽는데, H 오버라는 것은 핸드 오버라는 뜻이죠. 즉 마우스에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럴 때 지금 배경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또 굉장히 그 데이터를 그 살펴보는 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위 아직은 배우지 않았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배울 거고 앞부분에서 살짝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 콜론을 쓴 다음에 H오버라는 프로퍼티를 그 셀렉터를 죄송합니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수도 셀렉터입니다. 수도 셀렉터. 즉 tr이라는 태그 즉 셀렉터를 사용할 건데 이 수도 셀렉터라 그래 가지고 상태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콜론 다음에 H오버를 써주면 tr은 tr인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H오버, 핸드오버라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만 적용하는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자 소스 코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역시 행마다 이렇게 그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만 색깔이 변하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tr 행이 요행이니까요. tr의 hover 마우스를 그러니까 핸들을 올려놨을 때 그러니까 tr 콜론 hover라고 쓰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그 연한 그레이 컬러로 주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또 선명하게 별로 세련된 색깔은 아니지만 좀 명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만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tr 콜론 hover 이거는 sudo 그 셀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트라이프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앞부분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이그젬플인데 지금 보면은 행과 그러니까 행의 그 배경색이 그 홀수 그리고 짝수 번째마다 컬러가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밝기 값이. 그러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바라보기가 편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선택기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이러한 그 sudo 이것도 클래스인데요. 그러니까 sudo 셀렉터인데 nth 하이픈 차일드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그 tr이라는 그러한 그 태그로 선언되어 있는 엘리멘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를 그 골라낼 때는 nth child라는 문법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n번째 자식. 그러니까 tr이 어떤 그룹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이죠. 그 중에서 그 규칙을 요 괄호 안에 적게 돼 있는데 even이라고 하면은 그 짝수의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짝수 번째만 즉 이게 첫 번째고 홀수 짝수, 홀수, 짝수니까 요 짝수 번째 색깔만 뒷 배경색이 좀 그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를 골라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우리가 프로퍼티를 주고 싶으면 요 그 소위 스타일의 셀렉터를 이런 식으로 sudo 셀렉터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이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앞에서 봤던 똑같은 건데 요거를 조금 자, 한 줄에 내용이 나오게 하고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nth child 2분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 연한 그레이로 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오드 컬러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홀수 번째만 색깔이 이제 주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또는 짝수 번째의 행에다가 특별한 그런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tr 콜론 nth 하이픈 차일드 괄호 열고 닫고 even 또는 odd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그 복합적으로 활용한 게 앞부분에 제일 첫 번째 있던 그 예제였어요. 다음 예는 테두리의 색상, 텍스트 또는 그 th 요소의 배경색을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배경색도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까 첫 예제에서 첫 번째 행의 그 색을 바꿨는데 행의 색깔을 바꾼 게 아니라 첫 번째 행을 구성하는 th 요소들이 있죠. 즉 첫 번째 tr은 th로 되어 있는데 그
H만 색깔을 바꿔본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그 그린 컬러인데 일종의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훨씬 더 그 제목이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확연하게 주고요. 그 대신 그 텍스트하고 그 밝기 값을 조절해 줘야지 콘트라스트가 커야지 잘 보이니까 반전시켜서 화이트 컬러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준 이런 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봤던 대로 뭐죠? 그 even 그 짝수 행에 해당되는 것들만 색을 줘서 그 시각이 잘 되고, 만약에 우리 H 오버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tr H O V E R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로 해서 선택했을 때는 또 굉장히 그 노란색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추가한 그런 스타일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계속 누적돼서 표현된 거니까 여러분 그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잘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이그젬플이 있네요. 지금 Make a Fancy Table은 이미 앞에서 봤던 그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나오는 요 섹션의 그 테이블인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미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H오버 때, 그리고 짝수 행에, 그리고 첫 번째 행의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잘 살펴보시면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알고 다른 데서 활용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이블 캡션이 원래 디폴트는 캡션을 우리가 만들면요, 요걸 일단 그 주석 처리하고 볼게요. 원래는 테이블을 그 캡션을 넣으면요, 테이블 안에 우리가 제목을 넣을 수 있었죠. 캡션 슬래시 캡션. 그러면은 걔가 항상 위에 나오게 됩니다. 위에. 근데 만약에 밑에 두고 싶다 그러면은 캡션 태그의 프로퍼티 중에 캡션 사이드라는 프로퍼티를 버튼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캡션이 놓이게 됩니다. 한 6가지 정도 그 유익한 예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한 번씩 실습을 하셔서 요 페이지 또는 요 섹션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